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먹구름은 가시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 CPI 물가가 4%대를 찍자 일제히 환호했다. 이제는 오늘 밤에 발표될 PPI 생산자 물가를 다시 주목한다. 미국 증시가 걱정 하나를 해결했다. 우려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9%로 집계되며 예상치에 부합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주거비가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다. 드디어 4%대까지 내려앉은 CPI에 장 초반부터 환호한 시장은 중반으로 접어들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장막판 알파벳의 AI 바드 출시와 함께 다시금 활력을 찾으며 전 지수가 1% 전후로 상승 마감하였다. 오늘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 좀 더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이기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으로 CPI 발표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과 제이미 모건 등 주요 기관들은 일단 2월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데 일제히 동의했다. 하지만 올 한해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분위기이다. 한편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는 패드가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시장이 하반기 수개월 동안 암울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주거비가 꺾이기 시작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잡힐 것으로 예상하며 신용긴축의 경기 둔화까지 가속화됨에 따라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럴 경우 주식시장은 올 한해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10%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룰라멜이 마운트대의 손성원 교수 생각은 다르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도 패드를 만족시킬 만큼 빠르지는 않다며 서비스 핵심인 인건비 문제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인 2% 달성까지는 난망이 예상된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내다봤다. 3배수 레버리지가 이번 주 최대 고비인 소비자 물가 발표라는 큰 허들을 하나 넘기며 안도했다. 오늘은 알파벳의 AI 발표 소식에 빅테크 종목들이 비교적 크게 올라주며 팡유 ETN이 무려 6.79% 폭등했다. 팡유의 주가는 이제 $100를 훌쩍 넘으며 계속 질주 중이다. 중소형 바이오, 테크라브 역시 어제에 이어 오늘도 5% 상승하며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모습이다. $4 초반의 바닥을 찍은 뒤 불과 한 달이 못 되어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홍콩항생 ETF YIN에는 불안정한 지정학적 갈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나홀로 1.94% 하락 마감하고 말았다. 2배수 레버리지 ETF도 비록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전 종목 사이좋게 초록불이 켜졌다. 나스닥과 반도체 ETF가 2%대로 비교적 크게 상승한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도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점 대비 하락률만 놓고 보면 여전히 중국 테크 주식과 전기차 ETF, EVAV가의 낙폭이 가장 큰 상태로 언제쯤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두 종목 모두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다시 날아오르리라 확신한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퍼스 ETF가 믿었던 CPI에 제대로 발등을 찍혔다. 널뛰기 국제 유가에 희망을 걸며 예상보다 높은 CPI 발표로 인한 시장 폭락을 은근히 기대했던 고퍼스 투자자들. 기대와는 달리 사자가 찍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머리를 감싸 진채 주저앉고 말았다. 걱정 거리 하나가 해소되자 빅테크와 반도체를 필두로 그동안 소외됐던 바이오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탱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이고 있는 중국 꼬마 바이오가 말한다. 뭐 하고 있어? 오늘 같이 좋은 날 같이 즐기지 않고? 중국 꼬마가 흐느끼며 말한다. 전쟁 난대. 다음은 불즈 ETN의 15개 개별 종목들의 오늘 성적표이다. 오늘은
알파벳과 아마존을 필두로 한 빅테크 종목들이 불지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깜짝 협업 소식을 발표한 AMD 역시 2.06% 상승하며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기차 대장 테슬라와 블록체인 대장 블록은 나란히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훗날을 기약 중이다. 다음은 나스닥 내 주요 기술주 소식이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으로 EU 연합으로부터 블리자드 합병 승인이 예상된다는 호재 뉴스와 핵융합 회사인 헬리온과의 전력 구매 계약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다음은 오늘 하루 가장 크게 화제가 되었던 알파벳 소식으로 AI 챗봇 바드를 정식으로 공개하며 전 세계 180개국에서 전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픽셀 폴드, 폴더블 폰도 함께 출시하며 알파벳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키우고 있다. 마지막 소식으로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함과 동시에 목표가를 $280로 상향 조정했다. 전체 인도량의 15%를 차지하는 모델 Y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유럽의 UAM 기대주 릴리움이다. 릴리움의 주가가 불과 2주 전만 해도 0.4달러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으나 어느덧 $1를 돌파하며 수익률이 100%를 훌쩍 넘어섰다. 릴리움은 모든 전기, 수직 이륙, 핵륙-제트를 개발하고 있는 수직 이착륙,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시대의 기대주인 독일 회사이다. 릴리움은 최근 자금 경색으로 인해 상장 폐지까지 거론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최대 주주인 텐센트 홀딩스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에게 총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한숨 돌린 상태이다. 독일에 기반을 둔 릴리움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과 함께 에어택시 분야의 UAM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UAM 상용화 시점을 두고 논쟁이 많지만 적어도 2025년 이후에는 분명 가시화면서 UAM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언제나 생소하고 어색하며 불편하다. 지금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의심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비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는 인정하고 당연시 받아들이게 된다. 이 패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가올 미래를 미리 상상하고 예측하는 투자자가 결국 부를 쟁취한다. UAM의 미래를 믿는다면 릴리움을 주목하시라. 수직 이착륙 기술의 선두주자인 미래 산업의 기대주 릴리움을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추천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티벳의 속담이다. 삶도 투자도 불확실성에 기초한다. 우린 언제고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삶은 그냥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뿐인 인생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가볍게 집착 없이 즐길 줄 아는 투자자가 되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며 레버리지 랜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